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총평 찍어놨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고요.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오늘 시험 당일 정확하게 6시 5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전 문항을 다 찍을 건 아니고요.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이 많을 것 같은 문제들 5개만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남은 문제들은 내일 금요일 날 제가 나머지 처음부터 쭉 다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로 옆에다 문항 번호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한 문제들만 찍어서 조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주제 찾기 문제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선별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는 아직 뭐 실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21번, 23번, 22번 전부 다 지문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22번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선지 때문에 굉장히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태도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대의 파악 문제는요.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선지로 가가지고 답을 고르자라고 얘기를 하면 틀리기 딱 좋아요. 이 메커니즘으로 가지 마시고 지문을 보신 다음에 중간에 하나를 더 넣읍시다. 뭐부터 가시냐면 주관식으로 이 글의 주제가 뭔지부터 잡으세요. 됐지? 주관식으로 답부터 잡고 그 후에 선지로 가셔야 안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관식으로 답은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문을 읽다 보면 더 이상 글 내용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메가 소속 강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제 아내의 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문장은 메가 스터디 강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문장에서 아내의 덕이란 얘기를 했다고요. 첫 문장에서 한 적 없는 얘기죠. 이전에 한 적 없는 얘기를 가져가서 제가 이제 신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정보 진행되다가 더 이상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신규 정보에 대한 얘기로만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글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잡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글이 잘 읽히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22번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디벨로핑 컨트리 하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죠. 개발도상국이 세계의 관광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됐죠? 뭐로써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세계화의 프로세스, 과정의 일부로서 그리고 fall 하면 fall 몰락이잖아. 원래 아이언 커튼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놀랐는데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신경 안 쓰셨겠습니다만 이건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이제 냉전 체제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요거의 몰락 이거로써 이제 어쨌든 관광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자, 이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죠? 개발도상국들이죠. 얘들은요 부정적인 대중 그리고 미디어 이미지로 고통받아서 이 나라들은 위에 보니까 개발도상국들이 관광산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이 국가들이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고통받았대요. 됐죠? 새로운 정보야. 이게 신규 정보라고. 자, 근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which made, 만들었던 거야. it challenging. 자, 그것이 까다롭도록. 자, 요거 뭐 과목적은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뭘 까다롭도록 만들었어? 그 국가들로 하여금 compete, 경쟁하는 거 어렵게 만들었어. over tourist. 관광객 확보를 위한 경쟁하기가 힘들도록 만들었어. 누구랑? Country with strong and familiar brand. 더 친숙하고 좀 뭔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와는 조금 경쟁이 힘들도록 만들었어. 뭐 때문에? 이미지가 부정적이라서 이 그 저개발 국가들은.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세계화 시대에 문제가 되는 이미지, 이 부정적인 이미지죠. 이건 중대한 장벽이 돼요. 어디에서? 관광객들을 attracting, 끌어들이는 데서. 됐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에요. 됐니?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resident, 거주민들과 investors,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나, 이제 however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주의를 한번 하면서 가봅시다. In the case of destination, 어떤 목적지의 경우에, 어떤 목적지냐면, 장기화된 이미지 위기. 여기서 장기화된 이미지 위기에 고통을 받는 목적지 어디였죠? 앞에 나왔던 개발도상국이지. 이 경우에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여. 됐지?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고객들이 여기서 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고객이겠죠?
고객이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put aside, 옆으로 돌려두는 거야. 이러한 길게 지속됐던 부정적 이미지를 put aside, 옆으로 치워놓는 거야. 이러는 건 거의 비현실적이야. 다시 얘기할게. 야, 분명히 이 부정적인 관광 이미지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정적인 관광 이미지를 아예 고객이 신경 안 쓰겠지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 이제 however가 등장하긴 했지만 별로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납득됐니? 좋아. 계속 가볼게요. Just because of 뭐 때문에? 어떤 광고 캠페인이나 혹은 다른 홍보 노력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 고정관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노력해도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좀 사라지기 쉽지 않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봅시다. 태클링. 이제 태클이라는 게 원래 막 태클을 뭔지 알죠? 뭐 미식축구 같은 데서 혹은 축구에서 그냥 태클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태클 거는 거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인데 어떤 문제 상황에 태클을 건다는 얘기는 문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장기화된 부정적인 장소 이미지에 도전장을 내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지? 부정적인 관광 이미지 되게 안 좋은데 거기에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어디에서?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 등등에서. 글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겠지? 즉 부정적인 관광 이미지 때문에 다 경쟁하기 힘들어라는 얘기했다가 거기에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됐죠? 비록 이 목적지들은 엄청 다르긴 하지만 많은 잠재적인 관광객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 모두 다 나쁜 이미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 그래? 또 같은 말 반복. 됐죠? 그래서 글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알겠지? 오케이. 개발도상국들이 관광산업 시장에 점점 끼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미지가 나빠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 신규 정보는 뭐예요? 얘예요. 얘가 글의 주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화된 부정적인 장소 이미지에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개발도상국 관광에 있어서. 됐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부수는 게 중요하대.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5번이죠. 개발도상국의 필요성. 뭐의 필요성? 목적지 이미지. 그렇지. 관광 이미지의 개선의 필요성. 그래서 정답 5번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28번 어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편집점이 있었죠. 여기 분필 바꾸느라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못 가겠지만. 자, 28번이죠. 밑줄 어휘를 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어휘 문제가 평가원에서는 계속 네모 어휘로 나오다가 작년 수능에서 밑줄 어휘로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어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뭐냐면 이거 좀 얘기를 좀 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다 반이어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제가 문장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여기서 어휘 문제로 낼 수 있는 파트는 어딜까요, 그러면? 사랑한다죠. 나나 너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를 증오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볼게. 단순하게 어휘 하나를 밑줄 쳐서 바꿔놓고 나니까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요. 즉 이제 밑줄어에서 반이어를 묻다 보면 문장의 의미 자체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자, 이 유형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문장의 의미가 반대인 걸 찾으면 돼요. 즉 이제 약간 있잖아. 무관한 문장 고르기처럼 푸시면 돼요. 앞뒤의 흐름을 보고 갑작스럽게 얘는 뭐지? 라고 잡히는 문장, 그걸 답으로 찾으면 크게 틀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수리사가 called in, 요청되어져. 언제? 부드러운 작동, 어디에서 또 우리 세상이 이제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방해받으면. 흐름 괜찮지 않니? 작동이 제대로 부드러운 작동이 방해가 되었을 때 수리사를 부르는 거야. 아니, 뻑뻑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수리사를 부르진 않잖아, 있지? 뭔가 부드럽게 하던 게 잘 안 되면 수리사를 불러요. 괜찮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의존성, 어떤 사물에 대한 의존성은 어떤 사물이에요? 요거 좀 잘 보셨어야 돼. 여기 노멀리는 PP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 테이크니.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물들. 예를 들자면 이제 물 내려가는 화장실 변기 뭐 이런 거죠. 요런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물들이 is brought, 가져와시는 거야. 생생한 인식 속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게 수리사가 오면 하고 다시 이제 좀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 괜찮죠? 자, 이런 이유로 수리사가 존재하는 게 나르시스트들에게는 됐지? 굉장히 불편하대. 수리사가 있는 게 얘들한테 불편하대. 무슨 소리야? 자, 그 문제는 이제 불편함이죠. So much.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가 더럽거나 일이 지저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가 수리사죠. pose challenge. 어떤 도전을 하기 때문이야. 자, challenge 한다는 얘기, 불편하다는 얘기랑 연결되거든? 우리의 자기 이해에 도전하기 때문에. 얘 봐봐. 수리사가 있으면 우리의 자기 이해에 도전을 한대. 그럼 수리사는 있는 게 불편해? 없는 게 불편해? 잠깐 다시 얘기할게. 수리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도전을 한다고, 수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수리사가 있는 게 불편해? 없는 게 불편해요? 있어야 불편하죠.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해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두 개 연결 괜찮다고. 근데 우리 자기 이해가 뭔데요? 어느 정도 근본적인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 즉 우리는 이제 계속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런 자기 이해가 있었는데 수리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계속 도전인 거야. 그러니까 수리사 있는 게 되게 이제 좀 불쾌한 거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볼게요. 길거리 수준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일어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그 기반 시설을 방해하는 작업. 예컨대 뭐 아래로 보자면 하수 처리 시설, 혹은 이제 위로 보자면 전기 그 전선망, 그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이 오케이 brings 가지고 오게 돼요. 우리의 공유된 isolation, 여기 고립에다가 관점을 가지고 오게 돼. 즉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고립에 집중하게 된대. 얘야 지금 여기 한번 볼래? 길거리 수준의 작업인데 이 작업이 뭐지?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떤 방해가 일어난 상황. 뭐지? 수리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 분명히 얘기 나왔죠, 앞에서. 수리사가 필요한 상황은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한테 불쾌함을 준대.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수리사가, 이 문제 어려워요.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아도취하는 사람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불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불편해진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지? 우리는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야라고 느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 한번 해봐봐. 수리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이게 수리사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수리사의 존재잖아. 이 수리사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린 독립적이지 않구나에 집중하도록 만든다고. 납득되죠? 근데 아이솔레이션 하면 독립이 되잖아. 탈락이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구나가 돼야 된다고. 정답은 4번 됩니다. 그럼 여기도 내용하면 뒤에도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같은 도시에서도 매우 다른 장소에 산다고요. 부와 가난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같은 물리적 현실 속에 살아봐. 같은 물리적 현실 속에 산다고. 고립이 아니라고. 됐지? 궁극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문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결국 이제 이 내용을 하고 싶은 거거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좀 엄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 때문에. 잘 파악되셨죠? 결국 이 내용이요. 수리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아도취를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수리사를 딱 보면 그 느낌이 들거든. 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즉 남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됐죠? 자, 넘어가서 정답이 4번 나왔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 좀 합시다. 이 문제 풀 때 되게 이상하게 푸신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쉐어드인데 아이솔레이션인가요? 이렇게 이제 어설프게 푼 사람들은 다시 내용 좀 확인 잘 해보세요. 알겠지? 여기 쉐어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어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A 파트 보면 여기 ABC 어법이 정말 참 작년 수능 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A 파트 보면 여긴 동사고 ing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and 때문에 헷갈렸던 분이 있을 텐데 and 다음에 주어 동사가 새롭게 나와 있고 앞쪽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앞에 동사가 없네요. 그래서 동사를 adopt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뭐냐면 명령문 다음에 and 쓰는 구조야. 그러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셔. 자, 다시 얘기할게. 명령문 다음에요. and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요때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은 됐지? Will be that sooner. 더 빨리 죽을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 파트 한번 보면 them이나 themselves냐인데 이런 거잖아요. 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무슨 self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얘랑 얘가 같은 인물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런 거죠. He saw him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를 봤다.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는 그를 봤다가 되지만 영어로 봤을 때 얘와 얘는 뭔가 다른 존재란 얘기예요. 됐니? 근데 he saw himself 이렇게 적게 되면 이건 얘랑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봐요? 거울로 봤겠죠. 그겁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됐네. 슬프게도 인간들은 사실은 유일한 종이야. 자, 그 종이 어떤 종인지 볼까? 그 종이 의도적으로 빼앗아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거든. 잠을 빼앗아. 얘들아, 여기서 유일한 종이 됐지? 그 종으로부터 잠을 빼앗는 거 맞지? 자기 자신들로부터. 됐잖아. 여기서 유일한 종 어떤 종?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인간이 인간에게 잠 뺏는 거 맞지? 인간 똑같네. themselves가 돼야 된다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 파트 한번 볼 텐데 제 어법 수업을 아직 이제 개강 안 했고 작년 어법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지금 보편적인 언어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which와 where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냥 보편적인 어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which 다음에는 뒷문장이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참 불완전한 문장 왜 이래나?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야 되고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보편적인 해설법이에요. 근데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완전하고 불완전함의 개념을 잘 몰라. 근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해 줄게. 자, 얘들 둘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아시죠? 이 앞에 꾸민받는 명사를 뒤에다가 넣어보세요. 뒤에다 넣어보시라고. 자,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이 앞에 있는 명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불완전하다는 앞에 있는 명사 뭔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This is the restaurant. 한 다음에 자, which부터 먼저 해볼게요. where 뭘 해봐. 그냥 두 구분하는 거지. 뭘 먼저 해봐. 제가 말 실수했어요. he ate 해보고 he built 한번 해볼게요. 자, 위의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그가 먹었다 앞에 레스토랑 뒤로 넣어볼까요? 그가 먹은 레스토랑이 말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뒷문장이 완전한 거니까 where를 써야 된다고. 됐어? 근데 밑에 경우 한번 볼까? 그가 그 레스토랑을 지었다 말 돼요? 되죠. 아, 그 얘기는 뒷문장 불완전하다는 얘기니까 which를 쓰는 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요거 체킹 잘 해놓으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네. 앞에 countries 있잖아. 이 countries라는 말을 넣어보자. 수면 시간이 감소했어. 국가 들어갈 자리 없지. 됐죠? 아, 아까 뒷문장이 완전한 거라서 where 돼야 됩니다. 네, 정답이 adopt themselves where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아마 2번이었을 겁니다. 선지는 안 볼게요.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36번 글의 순서인데요. 좀 보고 좀 놀랐어요. 어머나, 이걸 이렇게 어렵게 냈단 말이야 라고. 이게 왜 어려웠냐면 아마 이랬을 거야.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순서 문제를 풀면 보통은 therefore, however, this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이 지문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그쵸?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이제 순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위 얘기한 너네가 얘기하는 기능어 있잖아. 이것도 쓰긴 써야 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건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 내용도 반드시 신경을 써가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 됐지? 자,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일단 속어법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는 것을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 확실한 것만 처리를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선생님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이제 A가 정확하게 제일 먼저는 아닌 것 같고 B 애매했고 C도 애매했어. 그럼 너네는 이제 B, C 둘 중에 뭐가 먼저일지를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마. 안 확실하잖아. 둘 다 불확실하잖아. 지금 우리한테 제일 확실한 게 누구지? 얘는 제일 먼저가 아니라는 거. 납득돼요? 그럼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위치부터 잡을 거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피디님 요 정도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제일 먼저가 아닐까 이 뒤에 아니면 이 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확정된다면 그 다음엔 편하잖아. A가 B 뒤다라고 하면 C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블럭 쌓기처럼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갔지?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땅이라는 게 항상 희소한 자원이에요. 도시 개발에 있어서 땅은 되게 희소해. 그리고 high building density, 건물의 높은 밀도, 됐지? 밀도, 건물의 밀도가 높다. 뭐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built-up space, 만들어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디에? individual sites, 개인적인 장소에.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의 밀도가 높은 것이 the scarce urban land, 되게 희소한 도시의 땅을 사용성을 높여줘. 그러니까 첫 문장 내용이 뭐였냐면 도시 이제 건물 밀도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높아.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에 대한 사용성을 최대화해줘. 건물 밀도가 높은 게 빽빽하게 있을수록 더 그렇대. 자, A번 가볼게요. However, 그러니까 일단 글 내용이 뒤집혀야 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주장해요. 정반대 또한 진실이다. 여기서 정반대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 제시문 다음에 정반대라고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 뭐예요? 건물 밀도가 높을수록 땅 사용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반대 상황이잖아. 아니면 앞뒤를 바꿔버리는 거야. 땅 사용을 할수록 건물 밀도가 높아진다거나. 내가 무슨 말인지 납득돼? 확인 한번 해볼까? 더 높은 밀도를 얻기 위해서. 됐죠? high-rise building이 필수적이래. 안 할 수가 없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얘랑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지? 탈락. 그 다음 가봅시다. 따라서 자 일단 인과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건물의 밀도가 높은 게 압박을 줄여줘. 어떤 압박?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가 혹은 더 많은 땅을 릴리즈 해야 된다는가 이런 압박을 줄여. 왜? 건물 밀도가 높으면 땅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압박이 줄어들어. 나쁘지 않거든? 놔둬볼게요. B번 this 뭘 가리켜야 되지? 이거지 제시문. 건물 밀도가 높은 게 땅 사용을 높인다라는 게 발생합니다. 언제요? High density development가 계획 없이 실행됐을 때. 계획이 없는데 땅 사용을 더 잘할 수 있어? 앞뒤 안 맞는 거 알겠죠? 탈락. 됐지? B가 제일 먼저인 거 확정. 납득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B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됐네. 건물 밀도가 높으면 압박이 줄어들어. 여기까지 괜찮죠? 야, 그 다음에 C로 연결해볼까? 이 압박이 줄어드는 게 발생해. 계획이 나쁠 때. 또 미친 소린 거 알겠지? 여기 한번 가볼까? 정반대도 진실이야. 이 정반대는 뭐겠니? 압박이 줄어드는 거에 정반대. 확인해볼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건물 높이도 높아지고 이러한 엄청난 건설이 막 작은 장소들에 막 이렇게 집어넣어져서 역으로 어떤 오픈 스페이스가 줄어들어. 땅을 못 사용하게 만든다고. 연결 괜찮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지. 땅을 못 사용하게 되는 게 여기서 있는 오케이. 계획 없이 일어났던 문제. 정답은 B, A, C. 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36번과 37번 문제 중에 36번을 풀이를 해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요 지문은 여기는 그냥 however과 this와 therefore만으로 절대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내용도 무조건 신경이 써야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드린 겁니다. 됐죠? 자, 오늘 긴급하게 제가 이제 촬영을 잡기로 했던 상황에서의 마지막 문제 39번입니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크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내일 어차피 계속해서 연결해서 씌울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의상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놀라지 마세요. 내일 뭐 수업이니까. 자, 39번 한번 보시면 문장 삽입인데 얘는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세 가지 단계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시문을 좀 보시면서 내용이 전환할 가능성의 여부를 조금 체크를 좀 해놓으시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용이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좀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구간이 없진 않나 그거 좀 주의하시면서 읽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1. 내용의 단절. 아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글을 읽다 보면 얘는 뭐야 하고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어 단절이 있는 경우가 있어. 즉 무슨 얘기냐? 앞문장에 아무리 봐도 남자가 없는데 갑자기 he가 등장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있어. 근데 이도 저도 안 될 때, 자 요번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6월, 9월은 문제가 확실히 좀 이렇게 나왔어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이제 다시 제시문으로 가서 문제를 좀 푸시는 방법이 조금 필요해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때 나중 해설 강의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 두 개 정도로 문제 풀려요. 자, 볼게요. and yes은 이제 내용 전환이 있다는 얘기가 그러나의 뜻이니까. 그러나 많은 잠재적인 여기서 취재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예 서브젝트. 잠재적 취재 대상에서 취재 대상에게 있어서 그 언론 기자들과 함께 협력한다는 게 여전히 bargain 협상이야. were striking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협상이. 그러니까 원래 strike a bargain 하면 타협하다거든. 한 번 더 타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협상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 전환이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주류 뉴스에 나온다라는 건 여전히 중요한 방식이죠. 뭐의 중요한 방식? 시민들이 넓은 공동체랑 소통할 수 있는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 그쵸?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소통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쵸? 물론 좋은 의도로 나와야 되겠지. 나쁜 사건으로 나오면 큰일 나죠. 자, 기자들은 credibility, 신뢰도 줄 수 있고, status, 어떤 지위도 줄 수 있고, 보장된 엄청나게 많은 그 청중들도 줄 수 있어. 근데 이것들을 많은 시민들은 do not feel, 느낄 수가 없지. 그들이 any other way, 다른 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즉 무슨 얘기냐?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신뢰도를 얻는 건 참 쉽지가 않다는 얘기잖아. 같은 말 반복이죠. 그러나 내용 전환이 있겠다. 요건 however 있으니까 바뀔 수 있겠다. 뉴스에 나오는 거 좋다. 그러나 그러한 그 이득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한 이득들 앞에 나온 이득들 뭐지? 이거랑 이거 괜찮죠? 이런 이득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취재 대상들은 yield control, 통제력을 줘야만 해요. 누구한테? 기자들한테. 뭐에 대한 통제력?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가 대중들한테 말해질지에 대해서. 즉 편집권이 신문 언론사한테 가버리는 거야. 괜찮잖아. 장점은 있지만 그 통제력을 남한테 줘야 되는 거야. 대체 that.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거 뭘까? 그치, 앞에 등장한 통제력을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위험이에요. 괜찮잖아? since 왜냐하면 뉴스의 스토리라는 건 엄청난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든, 청중들에게. 즉 취재 대상 그들 자신이 뉴스 보도가 정확하든 아니든이라고, 정확하게 느꼈든 아니라고 느꼈든 그들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야. 즉 내 걸 가지고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놔도 일단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괜찮죠? 만약에 뉴스 보도, 자 만약에 예시를 나타내는 거잖아. 뭔가 부정적인 게 나와야 돼. 만약에 뉴스 보도가 그들을 사회적으로 일탈한 사람, 혹은 그게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적인 오명, 낙인이 결국은 profound, 되게 심오할 거고 오래 지속될 거야. 그렇잖아. 한 번 찍히면 끝이라고. 같은 말 반복이지. 됐지? 근데 갑자기 접근했을 때의 장점. 네? 웬 장점이야? 내용 갑자기 확 바뀌었네요. 여기 들어가야 되지. 확인해 볼까? 그러나 협상할 가치는 있어요. 그렇게 협상했을 때의 장점은 괜찮지. 이해가셨어? 여기 봐봐, 어드레스. 이런 말들 되게 어렵다고. 이게 그냥 단순히 연설하다 말 걸다 이런 말로 처리가 안 되잖아. 어떤 문제에 접근하다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을 만한 문제라서 제가 39번까지 진행한 겁니다. 됐죠? 자, 제가 주제 제목 요지, 그 다음에 어휘, 어법, 순서 삽입 일부러 이렇게 한 문제씩 골라서 했었습니다. 자, 내일 나머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쭉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자, 그때 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정답을 찾기는 쉬웠으나 여전히 좀 지문 내용은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빈칸 꼼꼼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별다른 인사말 안 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네, 쉬다 오세요.